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구의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2024년 인구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반도 미래 인구 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를 한 자료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연합뉴스에서 굉장히 이제 자료를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한국의 중위 연령, 그래서 중위라고 하면은 정 가운데 위치해 있다라고 해서 중위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중위 나이는 45.5세다. 그래서 뭐 0세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그래서 딱 중간이 45.5세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31년이 되면 50세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과 한 7년 정도 후면은 중위 나이가 지금보다 이제 5살이 더 많은 그런 한국이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7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연령. 결국에는 이 어린이들이 이제 미래의 꿈나무인데, 요게 지금 23년에는 43만 명인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자, 10년 후인 2033년에는 21만 명이 감소한 약 22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10년만 지나면은 어떻게 된다? 네, 반토막으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초등학생이 반토막으로 줄어들면은 당연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사회에서 일을 하는 모든 게 다 반토막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불과 이게 몇 년 남았다? 지금 10년 정도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더더욱더 정말로 어떤 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부동산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체력을 의미하는 생산 가능이고, 그래서 15세부터 64세까지가 인구가 23년에는 이제 3,657만 명이었는데, 이게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하락을 한 2,717만 명이 될 거라는 거죠. 언제? 앞으로 20년 후인 2044년에요. 그래서 생산 가능인과 굉장히 쪼그라들면서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많이 지금 감소를 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독거노인 가구, 그래서 혼자 사는 이제 노인들의 비율이 2023년에는 199만 가구였는데, 이게 이제 전체의 9.1%. 그런데 2049년에는 266만 가구가 증가한 465만 가구가 될 거다. 그래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그래서 5집에서 하나의 집은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군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는데요. 이게 이제 20세 남성이 그래서 신규로 현역 입영 대상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요게 이제 23년에 26만 명이었는데요. 요게 이제 2038년,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정도 후에는 19만 명까지. 그래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남자의 숫자도 이제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어떤 국가의 어떤 방위 체계와도 연결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현재 전체 인구의 18.2%, 그래서 944만 명 정도인데, 요게 이제 거의 배가 늘어나서 2050년에는 1891만 명, 그래서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2050년만 되더라도 이제는 뭐다? 우리나라의 거의 4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60년 정도가 되면은 이 출생아 수는 이제 연간 15만 6천만 명. 그런데 사망자 수는 74만 6천 명. 즉, 자연 감소. 이제 그냥 사망하시는 분에서 출생아 수를 뺀 거. 이게 59만 명, 60만 명. 그러니까 매년 60만 명씩 인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30년, 40년짜리 받아서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지금 우리는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부동산 대세 상승, 부동산 불패론에 언제까지 사로잡혀 있을 건지, 물론 부동산이 대세 하락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시장 환경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은 대부분 30년, 40년
아주 긴 담보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큰 흐름을 좀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입니다. 80세 이상이니까 이분들이 지금 대략 230만 명 정도, 전체 인구의 4.3%인데 이게 2061년이 되면은 849만 명, 전체 인구의 20%, 5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의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노인들의 천국이 되는 거죠. 노인들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 인구도 5,171만 명에서 이제는 4천만 명 이하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이미 시작된 인구 감소 시대, 그리고 초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시대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맥락을 제대로 짚지 않으면 정말로 큰 코 다칠 수 있다,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부동산 들고만 있으면 돈 된다, 10년, 20년, 30년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래에는 많은 어떤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인구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인 어떤 이 인구학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 없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셨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을 제가 시리즈로 뭘 할 거냐. 자, 그러면 이 초고령화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 시장을 또 연구한 이런 또 교수님의 발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시간에는 초고령화 시대가 대한민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달이 벌써 시작이 되었고요. 벌써 2024년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아깝죠. 아마 24년에 많은 목표와 이런 방향 설정을 하셨을 텐데 아직 우리에게는 절반이 넘는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멋진 24년 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응원하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